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랩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로서 프로그래밍을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이제 코딩을 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인 C나 C++, 파이썬, 기타 등등의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에 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구현하는 그 코드 부분이 유기적으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UI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 기간을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태생이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핸들링하는 게 매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랩뷰라고 하는 그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따라서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채널에는 이 랩뷰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소개 영상과 그 다음에 랩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랩뷰를 이번에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의 아이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하늘색 바탕의 네모 박스에 어떤 아이콘이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vi라고 해서 이 관련된 함수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불러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이 떠서 거기에서 옵션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이 다이얼로그 창에 내가 입력으로 입력 컨트롤 몇 개를 등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GUI 환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하나의 서브 VR을 만들어서 추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관련된 서브 VR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실습 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R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상단에서와 같이 성별과 이름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하나의 UI 창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다가 성별과 이름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가 출력으로 클러스터 형태로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서브 VR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함수의 이름을 저 같은 경우는 성별과 이름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름이 표시가 됐고요. 출력으로는 이름 정보, 그 다음에 성별 정보, 그 다음에 확인이냐 취소냐, 이 세 가지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패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하나의 출력 인디케이터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포라고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내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R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성별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사용자 입력 요청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 구독자분들께서 이 코드를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브 VI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메인 VI로 하겠고요. 서브 VI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거를 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름을 자, 서브 get user inf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자, 서브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VI를 운영하실 때 항상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면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서브 get user inf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모양으로도 운영하실 수 있지만 텍스트로 표현하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관련된 서브 V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드릴 함수를 하나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불러올게요. 불러오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스 VI 형태로 돼 있고 다음과 같이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제목에는 제가 자, 실습 내용하고 동일하게 성별과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별과 이름이라고 해서 윈도우 제목 같은 경우는 실행했을 때 이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할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버튼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메시지에는 성별과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으로는 성별과 이름을 문자열 형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타입에서 하나를 텍스트 입력 상자로 하겠고요. 여기에다 성별이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선택하시고 삽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입력 상자로 하겠고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 관련된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출력 터미널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세 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각각에 대해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름, 자, 와이어는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 성별, 마지막에 이제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확인 버튼이 있고요. 자, 이름, 성별을 위로 하겠습니다. 성별을 위로 하겠고요. 그 다음 이름,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클러스터의 원소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대로 넣어 주시겠고요.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대신에 유저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유저 인포라고 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은 오른쪽 상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마저 코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러스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겠고요.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벨은 아래쪽에 배치를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내보낼 자, 클러스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름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성별 정보도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확인 정보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굳이 이 사용자 인포메이션을 출력으로 내보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출력 부분에는 자, 이론에서하고 좀 다르게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저 인포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부분을 감싸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확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래서 이 확인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만 자, 유저 인포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도 자, 밖으로 빼겠고요. 자, 참인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거짓인 경우에는 자, 빈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동작을 한번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겠고요. 자,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뭔가 성별과 이름 정보를 입력으로 받기 위한 별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운영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관련된 서브 VR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 서브 VR을 다시 실행해서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뒤에 보면은 서브 VI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보이고 있는 거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거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를 투명하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서브 VI의 자, 프론트 패널을 투명하게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VI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윈도우를 투명하게 실행한다고 한 다음에 100%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실행과 동시에 기존의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보이지 않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를 자, 취소하시겠고요. 자, 윈도우 런타임 위치에 가보시게 되면은 보시겠지만 실행할 때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함과 동시에 관련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은 이 아래쪽 막대바로 자, 숨어가게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아래로 숨어지고 자, 관련된 자, 그 사용자 입력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 성별은 남자, 그 다음에 이름은 뭐 홍길동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출력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메인 VI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됐고, 성별 남자의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자, 남자 홍길동 했는데 취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결과값이 다 초기화가 돼서 나가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사용자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성별과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다이얼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